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지수는요, 유가의 오름세로 인해서요,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지수 상승 시 대부분 종목들도요, 동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요, 이 시간에는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패턴을 알아보고요, 본격 상승 전 모습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야겠죠. 금일 33포인트 1.7% 상승한 1928로 마감이 되면서요, 다시 1900선과 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또 다시 지난 3월달처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컸지만요, 하루 만에, 그렇죠? 다시 상승 반전하는데요. 자, 이렇게 금일 상승 반전했던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을 꼽아야겠죠. 한 4달러 정도 상승한 24.56으로, 그렇죠? 배럴당 큰 폭이 올랐어요. 자, 이런 추세면 뭐 한 30달러 정도 안착만 대주고, 그리고 환율적으로 환율이 이 1200원대 밑으로 하회를 한다면요, 외국인들 본격 매수도 기대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게 갖지 말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3월 달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지금 고객 애탁금이 한 44조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 증안펀드 만든 것이 10조 7조는, 그러니까 빠지면 사겠다라는, 그죠?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또 주가는요, 최악의 국면에, 그죠?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 실적도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기 때문에 주가는 그러한 경기 부진보다 속성상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난 3월 달처럼의 큰 폭의 하락은 없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뭐 한 1800선 내외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쵸? 오늘 한 3100억,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요. 하지만요, 오늘 기관들이 그 물량 대부분을 다 받아줬죠. 3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다. 하지만 기관들 최근에 움직일 보면은 연속성 있는, 그죠? 매수세가 아니어서 내일 정도 되면 또 기관들의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뭐 지수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죠. 외국인들이 770억, 그리고 기관들이 660억.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이 훨씬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 매수한 종목 유념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오늘 16포인트 2.5% 상승한 658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 고점 다시 돌파하면서요,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급락했던 그 가격대까지 다 회복해주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세요. 그 배경, IT 섹터, 그죠? 요새 이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 그죠? 인터넷 관련주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IT 섹터가 34% 시가총액에서요. 바이오주도 한 30%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닥이라든지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보다, 그렇죠? 개별주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서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반도체 시장 상승 사이클 초기 국면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보면요, 비대면 경제활동 가속화로 2분기 현재 서버 DRAM 수요가 공급을 20% 초과하고 있으며 3분기에도 서버 메모리의 수요 가시성은 확대될 전망돼서 반도체가 가격 상승이 이제 초기 국면이고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서부터 오늘도 반도체 좀 움직임 상당히 좋았죠.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오른쪽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죠.
실적 회복은 2분기보다 3분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올해 2, 4분기 실적은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면서요. 올해 3, 4분기 및 2021년 내년이에요. 실적 급증으로 바라본 비중 확대를 추천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1분기 6조 4천억 나왔죠. 영업이익이. 근데 2분기 조금 회사마다 그죠?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틀리지만요. 6조 2천억대에서 여기는 지금 신한금융에서는 한 5조 9,900억 한 6조 원 정도 얘기했네요. 조금 1분기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은 3분기 내년 갈수록 좋아진다. 이미요 2분기도 벌써 한 달 지나고 그렇죠? 벌써 이제 2달째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그 영향보다는 앞으로의 그렇죠? 성장성의 기대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 가입 문의예요. 맨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보고 있지만 어느 것을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그렇죠? 우리가 총 합쳐서 한 20개 종목이 좀 넘는데 그렇죠? 요 좌측에 있는 것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이 소재업체 그리고 밑에 부분이 장비 업체인데요. 자, 오늘요. 오히려 비메모리,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은 비메모리 쪽인데,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소재. 그 셋 중에서 장비가 조금 탄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장비 쪽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예, 이 반대체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도 공급하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죠? 장비 13조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죠? 수주를 땄던 회사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증착 및 시가 공정 메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증착 시가 공정 메인 장비 유진테크 반도체 증착 장비죠. LOT 백금 진공 펌프 유니셈 시가 공정이에요. 가스 제거 장비 만드는 회사죠. PSK는 이 포토레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회사 만드는 회사죠. 드라이 스트립 해갖고요. 글로벌 세계 1위다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소재 쪽은 우리가 SNS 때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비메모리 쪽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SF 반도체도 그렇고 넷베스, 뭐 AD 테크놀로지야 지금. 유상증자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테크윤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런 패턴별로 한번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야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3월 19일 날 종합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패턴별로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먼저 바닥.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바닥 쳤는데 3월 13일 날 이전에 바닥을 치고 먼저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이 빨리 올라가셨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늦게 빠진 거.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그런 게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늦게. 이 2월 말 3월 초순에 뒤늦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손을 놔버리면서 뒤늦게 빠진 종목들, 그죠? 그런 패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고, 지금 차트 모양이 지금 현재 기준일이 아니고요. 3월 30날 기준이죠. 우리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비대면 수혜주고 온라인 결제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죠. 그리고 뒤늦게 이 결제주들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도 따라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러한 차트 모양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뜨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 갖고 종합지수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자, 이 종목도요. 뒤늦게 빠져서 그렇죠? 주가가 오히려 신고가 부분 갔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대밀렸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아마 요 가격대 수준일 거예요. 자, 돌파하고 그렇죠? 이동평균선 장기 이성 돌파하고 그리고
그 위에 3일 동안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한국사이버결제 그 위에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자, 아까 드린 말씀이 요 가격대죠. 3월 30날 그죠? 예, 요 부분이니까는 그죠? 요 날이에요. 3월 27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치고 그죠?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서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보라니. 지금 NH 한국사이버결제를 보자는 얘기 아니라 뜨기 전에 모습들을 어떠한 형태를 깼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다음은 노바렉스죠.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면역력 강화 그런 수혜 조금 되면서 이 종목도 신고가 내고 그렇죠? 잘 보십시오. 3월 초순까지 크게 올랐다가 3월 초순 넘어가면서 주가 하락이죠. 왜?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급락하다 보니까 이것을 띄우려는 애들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생각보다 손을 놔버리니까 뒤늦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죠. 그리고 다지고 올라오는데 장기 이득평균선 아까 NH 한국사이버결제처럼 그렇죠? 다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렇죠? 눌러주는 거 이건 혼조죠 그렇죠? 우리가 저는 제일 좋은 모습이 혼조된 그런 차트 모양이 좋다 그랬어요. 이건 4월 3일 기준이죠. 그리고 노바렉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자, 노바렉스 요 가격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쭉쭉 치고 가서 지금 28,800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에서 요런 모습들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단기선 주가가 혼조되어 있는 차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이버처럼 아예 돌파를 하고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든지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골라내고 요런 카카오죠? 이 비대면 수혜주로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요 하나는 노바렉스가 혼자 가면 아마 못 가는데 최근에 이 콜마 B&H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테마라든지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가면은 더 멀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길게 가고. 자, 콜마 B&H. 아마 이 노바렉스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노바렉스가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요런 카카오인데요. 그죠? 카카오는 아마 최근에 이런 차트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 우리가 항상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이것이 4월 14일 날 차트 모양인데요.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요때죠. 4월 14일이니까 그렇죠? 이 이후에 주가가 그렇죠?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오늘도 거의 7% 가까이 13,000원 돈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뜬 상태를 보자는 게 아니라 뜨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관점이에요. 다음은 SNS테 반도체 소재 업체죠. 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이 일본에서 수입이 90%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로 그죠? 해당되고 1분기 영업이익도 3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증가했죠. 2분기도 지난 1분기보다 더 좋아진다 그러죠. 큰 폭은 아니지만 자, 이 SNS테 보십시오. 그렇죠? 남들 2월 중하순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얘는 버티다가 3월 초순 넘어가면서 뒤늦게 빠지고 움직이고 그렇죠? 얘도 돌파를 한 이후에 그렇죠? 돌파한 이후에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고 밟아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상승 전 패턴을 잘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이에요. 이 모바일형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반도체와 그리고 모뎀 칩을 테스트하는 IC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 아마 리노공업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 이 종목 크게 뜨고 역사적 신고가 내주고 그죠? 쉬어가는데 그죠? 하락폭이 다른 종목들 종합지수가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40, 50%씩 다 빠졌다. 근데 얘는 뒤늦게 빠지고 하락폭이 적었다. 그리고 다진다. 그렇죠? 이런 거 관심 갖자라고 요 부분 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리노 공업도 치고 가는 그렇죠?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저점을 찍은 종목을 할 때는 5G 종목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늦게 빠지고 덜 빠진 종목이 반도체주가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리노공업도 힘있게 다시 치고 가면서 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동평균선과 그렇죠? 돌파를 하고 한번 눌러주던지 아니면 혼조되어 있던지 아니면 살짝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 밑에 부분에 있던지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테크인이죠.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비메모리와 SSD 핸들러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했죠. 1분기 영업이 96억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 종목은요.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못 해주죠. 이거는 오히려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 근데 지지해줄 때 뭐십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자,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삼각 수렴으로 아마 제가 삼각 수렴 이게 차트 모양까지 만들면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러면 거래가 감소했다. 무슨 의미라 했죠? 매도세, 차익 매물이 그만큼 적다. 왜? 주가는 뜨는데, 소폭이나마 뜨는데도 얘는 덜 밀린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거 4월 27일 모습인데, 한번 테크윙 모습, 어떻게 오늘 주가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테크윙. 예, 지금 테크윙이죠? 요 조정 끝마무리,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13,000원 미만에서 지금 16,000원대까지 한 3, 4 일주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크게 뜬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 회사가 좋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많이 뜬 상태에서는 가격적인 리스크,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는 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을 받는 끝마무리쯤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떴을 때 온전하게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물론요, 이러한 모습들을 다 갖췄다고 모든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다 뜨는 건 아니죠. 재료,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재료가 있어야 돼서 그 재료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이슈화가 돼야겠죠.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종목군들, 제가 지금 종목들 보면요, 좀 유진테크, 테스나, SF 반도체, SKC코오롱, PI, 덕산, 네오록스, 삼성, SDI, 도화엔지니 각 테마별로 한두 종목씩 골라냈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띠는 테마가요, 반도체 개별 종목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제가 이 차트들 나온 것들은요, 지금 이게 종가 기준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장중에 만들기 때문에 오늘 종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런 패턴만 봐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러한 모습세. 지금 이평선, 장기 이동평선 결집을 해주고 이동평균선이 결집되고 있죠. 유진테크. 자, 이러다가 거래가 툭 실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처럼 치고 나가죠. 얘도 유진테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그죠? 장비 쪽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네, 증착 장비죠, 얘가.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 그럼 요런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테스나. 테스나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고 있죠. 자, 가격적인 리스크가 부담이 된다면 이런 종목, 얘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또 이 비메모리, 이 테스트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예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사놓고 좀 바닥권에서 사놓으면은 조금 뭐 시장 대비해서 남들 뜰 때 좀 못 가는 부분은 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처럼 거래량 증가하게 새로운 출발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그럼 또 다음 종목 볼까요? 테스나 말고 SF 반도체 볼까요? 자, SF 반도체. 자, 이거는 SF 반도체. 자,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맨 위에 있는 선에 지금 걸리면서 지금 결집시키고 있죠. 거래량 보십시오. 크게 감소하는 모습. 그죠? 이러다가 아까 말한 거래량이 자, 오늘 거래량이 220만 주인데요. 얘가 최소한 치고 가려면 한 700만 주, 800만 주 되죠? 거래량이 툭 실리면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러한 종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진테크라든지 SF의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죠? 올라갈 때, 유진테크는 장막판이 좀 더 떴네요. 한 4% 떴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릴 때, 그죠? 초반에 상승인데, 크게 뜨고 한 다음에 사면은 우리가 늦을 수 있다. 유진테크, 그죠? 그런 모습.
그리고 아까 SKC 코오롱 PI죠. SKC. 아마 요 종목도 뭐 방송 들으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자, 요것도 장기 이동평에서 지금 억눌리고 있는데, 그죠? 거래량 크게 감소하고, 거래량 증가는 툭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그죠? 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많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요. 반도체 쪽이 가면은 조만간에 2차 전지주들도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뭐 삼성 SD라든지 그쪽 같은 모습이죠. 지금 장기 이동해서 지금 눌리고 있어 거래 감소하죠. 뭐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다 비슷해요. 아마 거래량 보십시오. 에코프로 BM 17만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일 거예요. 자, 이 부분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은 매도세가 없어서 거래량가 오히려 더 증가한 것도 왜 조정을 받을 때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거래량 감소는 매도의 소진, 그쵸?를 알린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근데요,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나오죠. 이 첨보도 그렇고요, 그쵸?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죠? 주가가 치고 나가면 저는 조만간 지금 말씀드린 삼성 SD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BM 이런 거 특히 저는 뭐 삼성 SD와 포스코 케미칼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코스피 지수 200에 그렇죠?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새롭게 편입이 되죠. 지수 추정 펀드에 의해서 우리가 한 40조 원, 자기 거기 코스피 200에 포함된 지분대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펀드 안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 재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는 종목, 첨보, 대전자 이런 것들이 치고 가니까 저는 삼성 SDA 특히 반도체가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 크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정의 끝마무리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나 할 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화 엔진 대북 테마죠. 자, 대북 테마 한번 움직일 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고요. 요번에 뭐 이제 남북철도 재연결, 그 기념식도 한번 가졌고, 그쵸? 그리고 이건 이제 3주년이 10날이라 그러죠? 요때 아마 또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추진하려고 또 그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남북 화해 무드가 나오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요, 북한 쪽에다가 이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좀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김정은 쪽 북한에서 그 중에 하나를 답변을 해줘서 하자라고 얘기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 크게 치고 가죠. 자, 그 중에서 대북 테마 중에서 우리가 이 도화 엔지니어링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는 일단 이 기업들 아마 대부분 개성공단이라든지 기업 실적들이 다 안 좋은데 도화는 실적도 뒷받침돼서 꼭 대북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북 테마까지만 잘 풀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훨씬 크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건 삼성 SDI 오늘 금요일 나왔던 리포트 교보증거에서 나온 거죠. 삼성 SDI에 대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자주 나와요. 항상 말씀드려 제가 매일같이 리포트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정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죠?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NHN 한국사이버결제도요. 지난 4월 달에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SDI 최근에 리포트 많이 했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조만간의 움직임이 지금 반도체 움직이듯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이 차트 모양 그렇죠? 본격적인 상승 전에 패턴 유형 이런 모습들을 갖춘 종목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비중이라든지 하는 건요. 뭐 내가 지금 이제 선침해로 가격대 보고 이 정도면 바닥이다. 더 빠질 게 없다 하면은 뭐 한 30%나 40% 들어가고 그리고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든지 수급상이 나오면 좀 더 뜨기 시작할 때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아니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그렇죠? 눌림목 나왔을 때 마지막 물량 들어가도 되지 않나서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막 따라가고 싶은데 항상 말씀드린 따라가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서 수익 나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체험 VIP 유료 회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 아까 말씀대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그런 모습을 갖췄다가 다 뜨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회사 나름대로 재료가 있나 없는데
예, 지금 말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대북 테마 지금 그 이유를 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재료들이 있어서 그것이 시장에서만 조금 부각이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혼자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고 타이밍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그렇죠? 가격이라든지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5월 6일날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